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월가에서 있었던 이슈와 투자 전략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장열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 그리고 램리서치까지 이어지는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주 가장 핫한 건 또 테슬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이에 반도체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했고요.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도체주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SML이 실적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 반응은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네. 뭐 기사만 보면 여전히 뭐 슈퍼을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ASML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적 자체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좋았습니다. 네. 이제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거기다가 2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냥 다 좋은 거죠. 수주 잔고도 좋고 뭐 나무랄 데 없고요. 원래 그 마진 자체도 뭐 오늘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테슬라도 어저께 장 끝나고 발표됐을 때 뭐 GP 마진이 예상보다 나빴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켓을 넓히려면은 마진을 손실 보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진이 총이익률이 50.6%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 거기다가 2분기 가이던스도 1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줄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노광 장비라 해서 그 반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공정이 이제 포토 공정이거든요. 포토 공정이라는 게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원판에 있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밑에 웨이퍼로 모아주게 하려면 빛을 쪼아줘야 되는데 그 빛을 제대로 어떤 빛을 해주느냐,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주느냐, 그것이 노광 장비라 빛에 노출된 장비인데 거기에서 거의 90% 압도적인 데다가 그쵸. 특히나 그 EUV라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극자외선이라서 가장 미세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용 노광 장비에서는 뭐 얘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건 뭐 마이크론이건 인텔이건 누구든 간에 작년 말인가 올 초에 공급을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18개월, 1년 반 기다린다는 그런 개념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당연히 그 ASML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은데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좀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어저께는 주가가 좀 의미 있게 3% 빠졌기 때문에 좀 의아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좀 이따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SML의 실적 자체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슈퍼을의 위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제가 뭐라 그랬죠? 오더 주고 나서 받는 것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 1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ASML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발주를 한 거가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오더를 백로그도 그것도 중요한데 새롭게 들어오는 오더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신문 타는 거.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오더 받는 것이 흔들린 건 아닌데 일부 고객봤자 메모리일 것 같고 메모리면 삼성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이제 오더를 좀 미룬다. 장비 발주 시점을 원래 이맘때 하기로 하려는데 그걸 좀 미룬다는 얘기를 그런 인디케이션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번 오더를 좀 줄이는 게 아니고 오더가 있었던 거 없어진 게 아니고 이번 분기가 아니고 다음 분기 지금 매크로나 반도체 자체의 흐름이 아주 쏙 좋지 않으니까 메모리는 안 좋으니까 주문을 좀 천천히 한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계속 그러면 내년도 어느 시점에 내년도 매출이 얼마냐 아직 걱정될 수도 있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저께 반응을 안 좋게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일시적인 미룸 아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모든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그러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려간다는 가정은 마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금리가 네네. 결국은 인하될 수 있다는 가정을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예. 어떤 가정이냐면 ASML이 내년의 실적이나 내후년이 굉장히 걱정되어야 된다면은 계속 오더가 흐름 봐야 되는데 그건 마치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6% 이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사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불안하죠. 왜? 오더를 지금 발주하는 걸 조금 일단 지금 밀어놨어요. 당장은 좀 그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이제 예.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메모리만 신경 썼는데 TSMC가 좀 오더를 줄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모리 다음 메모리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주가가 좀 빠진 거 됐다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그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봤자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다시 올 텐데 예. 우리가 뭐 우리 2차 전지금 뭐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죠? 24년 말씀드린 24년, 25년이 아니고 27년 아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야 30년까지 아니 내 생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 뭐 이런 약간 과한지 모르지만 반도체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가져와서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근데 ASML 같이 얘네밖에 못 만드는 회사의 이 장비라면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2025년, 26년 계속 안 올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마치 그 2차 전지가 2035년, 40년 되더라도 PER 멀티플이 영원히 40배라는 가정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거나 더 가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 정도 되는 도미넌트한 플레이어 어느 정도냐? TSMC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더 확고한 회사거든요. 예, 그렇죠. 낮을 때 살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단순히 미뤄진 것 때문에 계속 내려가게 냅두지는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너무 쌀 때 더티 칩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높을 때는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높지는 않거든요. 밸류가. 그래서 더티 칩하게 내려갈 때까지는 주가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증서를 발주를 늦춘 적이 있지만은 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한번 3분기까지 계속 발주가 늦어지면은 그때는 한번 레이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안 떠내도 내려갈 때 사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타이밍 제가 4번 정도 사들어간다 하면은 오히려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좋은 기회다. 뭐보다 삼성전자, TS보다 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산을 하게 되면 장비 발주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ASML 같은 기업들도 약간은 좀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네, 그렇죠. 슈퍼홀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미넌트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시장 지배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ASML은 오히려 이럴 때 좀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업사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숫자 한번 보면서 업사이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만 해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관점에는 이게 예. 한 우리가 봤을 때 PER이 한 올해 기준으로 30배 정도. 30배. 예, 예. 내년이 이제 이익이 아직 올라간다고 보고 컨센서스인데 예. 이게 안 내려가면은 잘 안 내려가면 20배 후반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5년을 보면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글쎄요 하락 리스크는 10% 이상 아닌 거고 그렇군요. 장기적인 업사이드는 40배는 못 가더라도 PER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30배 후반대를 내년도 내후년도 유지한다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30% 다운사이드는 10% 그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장에서 그 정도 안전적인 회사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사이드 30%, 다운사이드는 한 10% 정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목표가 손절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실적 시즌 가장 앞단에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융주 이후에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숫자 자체는 넷플릭스도 막 그렇게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맞아요. 예. 이 계정 공유 유료화를 미뤘던 게 가장 큰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가는 뭐 그 미뤄진 거 네. 이제 그 비밀번호 공유죠. 예. 혼자 봐야지 여러 사람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쓰면 안 된다. 네. 그럼 돈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돈 내는 것이 이 가격 스킴을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은 신흥국가하고 우리 잘 사는 선진국가하고 조금 부담이 추가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신흥국가에서는 2불, 4불, 3, 4천 원. 그다음에 그래요? 선진국가에서는 6불, 한 7천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비용이 드는 거고 그렇군요. 그 비용은 얘네들한테는 뭐죠?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되는데 그
더 차지해서 수익이 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빨리 지금 실행 못하는 거거든요. 나라마다 몇 개 한 7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실행이 2분기부터 되고 1분기는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실망하거나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그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거 2분기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그냥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잠깐만. 근데 이렇게 만약에 차지를 하고 비밀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구독자들이 이탈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렇게 비밀 공유해가지고 돈 더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수익 받고 광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스킴이 어떻게 구독자의 이탈을 안 가져오면서 오히려 구독자 늘리면서도 가능한가라는 시간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상태에 아직 임플리멘테이션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1분기에는 수치적인 것보다도 일단 구독자 숫자 증가가 중요한데 매 분기 증가율이 있는데 예상보다 좀 적게 증가했어요. 220만 명, 200 몇십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한 170만 명대로 그렇죠. 네. 그로서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랑 좀 엮어서 그럼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차지를 하고 하면은 2분기에 이익달이 단위당 늘어나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계속 그것 때문에 덜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앞선 거죠. 그쵸. 주가가 좀 그런데도 그래서 또 미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미뤄진 거하고 유료 가입자 순증 숫자가 좀 많이 빠졌다, 많이 안 늘었다. 이게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망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월가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현재 투자 의견이라든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월가의 의견은 거의 다 매수입니다. 한 군데 빼놓고는 고만삭스에서 300불이 안 되는 목표 주가를 가는 매도 빼놓고는 대부분 목표 주가는 300불 후반대, 400불 정도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유하는 그것이 그 증가수를 현격히, 그러니까 20% 이상 예상보다 계속 빠지면은 주가는 한 단계 내려갈 거예요. 한 단계 내려가면 PER이 20배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공유가 하면서 단위당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가입자 숫자가 예상보다 좀 빠지더라도 5%, 10% 이렇게 마지노에 빠지면은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2분기, 3분기 가면서는 성장성에 다시 촉꽃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PER 밸류에이션도 지금이 20배 초중반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많이 사들어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이런 회사의 스킴을 좋아하느냐 비즈니스를 모델을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ASM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컨텐츠 스트림 비즈니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얘네들이 하는 것이 수익에 부담이 된다는 부담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주가는 여기서 한 30%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이 미리 내려왔다는 측면에서는 네네. 현재에서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SML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도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이번에 실적도 좀 그랬다고 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ASML,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 관련된 업종에 영향을 좀 주긴 주겠죠. 네, 쉽게 넷플릭스부터 말씀드리면 이 넷플릭스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구독자하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예.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게 우리 관련되는 컨텐츠 업체죠. 넷플릭스가 돈을 잘 벌고 구독자는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돼야지 컨텐츠 업체 입장에서 내고 가기가 편하잖아요. 네네. 우리 관련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쵸. 포함해서 네, 이런 업체들 센티먼트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관념에서 보는 거고요. ASML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감산의 효과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빨리 못 가잖아요. 근데 견고한 주식으로서는 ASML 괜찮은데 한국의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이렇게 큰 ASML도 어쨌든 오더가 느려지는 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니 중소 장비, 우리 소부장제 매우 실렉트, 매우 잘 계산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숫자를 막 줄였는데 더 줄인다는데 그렇죠? 근데 경기가 빨리 안 살아나면은 바로 캐펙스 내년 늘릴까요? 그거 아니겠잖아요. 늘리더라도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진 주식이라든지 아까 맨만 말씀에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신공정을 하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방송 제가 김장들 요것만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
어제까지 빠졌어요. 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럴 때 그런 종목을 실렉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공정 장비 삼성전자에서 좋아진다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 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왜냐면 리스키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예. 마지막 테슬라였죠. 예. 테슬라가 가격 전쟁에서 오늘 한 말 뭐가 있었냐면은 어저께 한 거 중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말이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 경쟁자를 죽이려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하면은 매크로가 계속 안 좋고 그러면은 가격을 우리가 제로 마진으로 해서도 해더라도 마켓을 확대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로 마진? 예.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제로 마진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 저기 충전소도 이렇게 오픈하고 다 이 마켓을 크게 하는 거는 파이로서 동반자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위해서 가격을 시장하게 앞으로 계속 할 거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가 그런 것이 마진이 지금 20% 이하로 내려갔지만 다시 언젠간 곧 25% GP 마진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한 다음 분기 정도에 그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한 마진 회복에 대한 것보다도 마켓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격을 그게 더 필요하면 중요하다고 내칠 수 있어. 그렇게 코멘트한 거잖아. 요거 코멘트에 방점을 주면서 주가가 10%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조심하게 되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기 우리 전기차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IRA도 없는데 지금 완성차 입장에서 이거 뭐 터프하겠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차, 기아차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브랜드 파워가 좋아지고 제품 라인업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네네. 혼자 막 가기에는 이게 형님이 만만치 않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거고 2차 전지 배터리나 이런 업체들은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확대되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은 우리 그 저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양극재가 모건 그 원재료 배터리 있잖아요. 그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질 것이다 앞으로. 예. 그 자기가 좋을 것이다. 그걸 강조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동시에 물량은 늘어나는데 뭐죠? 가격이나 마진은 그럴 수 있죠.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우리가 좀 도미넌스가 맞는데 그거 마진이라든지 이런 포캐스트는 너무 낙관적으로는 보지 말라. 이 정도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인 건 사실인 것 같네요.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콘텐츠까지 선별적인 투자, 역시 어닝 시즌에 잘 맞는 선별적인 투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